KKMD 337화 미 공군의 삽질과 때늦은 후회. 13년 후에 등장할 훈련기 T7이 아니라 실전화된 고등 전술 훈련기 FA-50이 필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지도 모르고 실컷 단추를 다 채운 다음에서야 마지막 단추 구멍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에이 뭐 어때 그냥 놔두자 며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나도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단추를 하나하나 푼 다음 다시 채워야만 합니다. 2018년 9월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 선정 사업이었던 TX 사업이 보잉 T7A의 승리로 끝난 이후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원래 보잉이 발표했던 개발 일정은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미 공군의 인도가 이루어져 2024년에 초도 작전 능력 IOC를 획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 공군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 잘못 끼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T7A가 TX 사업에 선정된 이후 보잉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매거진은 지난 10월 15일 기사를 통해 록히드 마틴이 TX 사업에서 보잉에 패배한 이유를 미 공군의 필요에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신기술을 사용하여 제작 시간을 기록적으로 단축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합작한 T50A를 제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록히드 마틴은 즉답을 피하면서 자기들도 보잉처럼 미 공군의 요구 조건에 맞춘 신형 기체를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다소 배신감이 느껴지는 태도이기도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록히드 마틴이 그만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T50 골든이글은 록히드 마틴의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기체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 워존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T50은 FA-50이라는 걸출한 전투기 파생형을 이미 지니고 있는 데다 세계 여러 나라로 꽤 많은 숫자가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성능 검증도 끝이 났고 언제라도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 공군은 T7A 훈련기를 선정해 놓고서 도대체 왜 고등 전술 훈련기 Advanced Tactical Trainers ATT라는 얼핏 훈련기와 뭐가 다른지 잘 구분도 되지도 않는 기체를 무려 150대 가까이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디 워존을 읽어보면 미 공군이 ATT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오로지 훈련기라는 플랫폼에만 충실하게 만들어진 보잉 T7A가 아닌 좀 더 전투기 같은, 아니 때로는 전투기로도 쓸 수 있는 훈련기가 필요하다는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TX 수주전에서 T50A의 패배가 확정된 이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T50을 비판하는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T50이 훈련기로 쓰기에는 너무 고사양의 기체이며 T7A처럼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공군에서 현재 전투기 파일럿 양성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에 낡아빠진 유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Reforge Initiative라고 불리는 그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고등 전술 훈련기 ATT이며 이는 곧 FA-50 사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2021년 10월 15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 워존이 게재한 Air Force wants hundreds more jet trainers despite already buying T-7A Red Hawks. 미 공군은 이미 T-7 레드호크를 구매하기로 결정해 놓고서도 수백 대의 제트 훈련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이 긴 편이라 아마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미 공군은 이미 TX 프로그램에 따라 주문된
351대의 T-7A 레드호크 이외에 최소 100대 이상, 어쩌면 수백 대의 고급 전술 훈련기 Advanced Tactical Trainers ATT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추가되는 고등 전술 훈련기로 T-7A 레드호크의 파생형이 선정될 수도 있지만 미 공군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쟁 기종들 또한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2일 전투기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혁하기 위한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 공군은 고등 전술 훈련기에 대한 정보 요구서 RFI를 공개했다. 고등 전술 훈련기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제트기는 조종사 양성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가상 공중전 훈련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가상 적기로서 그리고 전술적 대용기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등 전술 훈련기는 실전 수준의 훈련을 충분히 제공하여 미 공군이 운용하는 값비싼 플랫폼들을 더 저렴한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고등 전술 훈련기 조달 사업의 세부 사항들은 이 제트 훈련기들이 작년 공군 전투사령부가 밝혔던 완전히 새로운 훈련 개념인 Reforge Initiative, 이하 리포지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공군 전투사령부 ACC 대변인은 에어포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고등 훈련 전술기로서 바람직한 플랫폼은 Reforge Initiative의 운용 개념에 필요한 초기 전술 훈련 플랫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라고 말했다. 전술적 대용기 Tactical Surrogate이라는 명칭 뒤에는 F-35처럼 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와 동일한 특성을 보유한 조종석을 갖춘 저비용 훈련기 플랫폼을 조달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중요한 것은 351대로 수량이 확정된 현재의 T-7A 프로그램으로는 리포지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체적인 미래 훈련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팩트 때문에 이 전술적 대용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 전술 훈련기는 T-7A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다른 성능을 지닌 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미 공군은 훈련용 무장과 전자전 포드, 공중 전투 기동 장비 ACMI 포드, 그리고 연료 탱크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외부 하드 포인트를 장착할 수 있는 기종에 주목하고 있다. 소형 레이더의 장착 또한 고등 전술 훈련기의 또 다른 옵션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미 공군의 정보 요구서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센서의 장착 역시 고려되고 있는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 공군은 아직 고등훈련 전술기 인수에 대한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필요한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보 요구서는 100대의 신형 고등 전술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50대를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에어포스 매거진은 최초 보도에서 미 공군이 약 400대의 ATT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전했지만 이후 이어진 후속 기사에서 이를 200대로 정정한 바 있다. 미 공군이 정보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면 조달 숫자와 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 전술 훈련기 ATT 프로그램에서 보잉 T-7A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 공군은 특정 플랫폼으로 시야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 공군 전투사령부 대변인은 에어포스 매거진에게 우리가 원하는 설계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업체를 고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렇긴 하지만 T-7A를 공동 개발한 보잉과 사브는 예전에 이 플랫폼이 가상적기 레드 에어 역할의 저격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게다가 T-7A의 기체는 전술적 대용기 타입들이 참여하는 작전 훈련 임무에도 적합할 수 있다. 공군 전투사령부는 심지어 FT-7X로 불리는 레드호크의 전투기 파생형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었다. 원래 T-7A 기본형은 2023년부터 미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며 미 공군 교육훈련사령부는 이듬해 레드호크의 초도 작전 능력 IOC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T-7A 프로그램에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최근 보잉사가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했던 윙락 문제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된 부품 부족으로 인한 생산 지연 등이 바로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다. 그 결과 T-7A가 완전한 작전 능력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4년으로 연기되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원문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놓은 이유는
2021년 10월 16일 The Aviation Geek Club 보도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 T-7A의 완벽한 작전 능력 도달 시기가 2034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고등 전술 훈련기의 등장 이유에 대해 좀 더 원활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TX 프로그램에 제안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던 T-50A도 미 공군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리포지 컨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로 이미 정해진 지 오래다. 과거 미 공군은 리포지 이니시에이티브를 지원하는 RFX로 알려진 개념 증명 실험 프로그램을 위해 4대에서 8대의 T-50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현재 고등 전술 훈련기 ATT를 조달하고자 하는 정보 요구서가 RFX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T-7A와 달리 T-50은 현재 양산형 기체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리포지 개념 입증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T-50A와 함께 TX 프로그램 및 RFX에 뛰어들었던 레오나르도 M346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미 공군 전투사령부가 어느 쪽이 선정되든 작년에 임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RFX 프로그램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2018년 말 TX 조달을 위한 T-7A의 선택은 지난 몇 년 동안 공군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을 의미했지만 리포지는 TX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The Repose라는 개념은 미 공군 전투사령부의 수장 마이크 홈즈 공군대장에 의해 2019년 초에 공개되었는데 그는 21세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기 사업은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낡아 빠진 원칙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며 훈련기 사업의 현대화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1930년대의 파일럿 훈련은 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위성 항법 시스템 GPS, 완전 디지털화된 조종석, 자동 비행 장치, 그리고 전자식 비행 통제 장치 등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파일럿 훈련은 여전히 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홈즈 공군대장은 War on the Rocks에서 토로했다. 현재 미래의 미 공군을 책임질 전투기 조종사들은 3단계로 구성된 조종사 훈련학부 UPT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단계부터 T-6A 텍산 2 터보프롭 훈련기를 사용하여 실제 비행을 시작하고 전투 입문 비행 훈련 LIFT라고 알려진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비로소 T-7A로 대체될 T-38 탈론 제트기로 훈련이 진행되지만 전체 양성 과정에 프롭 훈련기인 T-6A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관련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종사들은 정규 훈련 부대에 의해 운영되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조종해야 할 특정 최전선 전투기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전투기 기본 원리 입문 Introduction to Fighter Fundamentals IFF 코스로 이동하게 된다. 홈즈가 구상한 리포지 계획의 뼈대는 미래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종사 훈련 학부 과정 UPT의 첫 2단계를 끝마친 후 앞으로 그들이 몸담아야 할 작전 전투 비행대로 직행하게 만들어 복잡하기 짝이 없는 훈련 과정을 철저하게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일단 최전방 부대에 배속되면 그곳에서 T-7A나 신형 고등 전술 훈련기 ATT로 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충분히 경험을 쌓고 나면 딴 곳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같은 부대에서 배정된 최전방 전투기로 즉시 전환할 수 있게 된다.